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6월 20일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팝콜로드님, 짱순이님, 빨간 열매님, 목구현아님, 희망을 품꽃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유튜브 볼게요. 형준님, 대제비제이님, 류동진님, 정년퇴직 1년 전님, 드가님, 김엘리자벳님, 해피정님, 바다님, 문영민님, 리드비나님, 긍정의 힘님, 어서오세요. 상위 10%님, 원태호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상상 이상으로님, 지금은님, 어서 오시고요. 얼음골님, MH님, 그리고 방탈출님, 백호님, 김수희님, 긍정왕님, 골드만님, 도채호님, GH 플러스님, 여종성님, 김명준님, 오이천사님, 윤영숙님, 나도 아빠님, 정주행님, 어서오세요. 신현옥님, 파랑새님도 어서오시고요. 소희님, 빨강망토님, 이영란님, 밤하늘의 빛과광님, 플라잉 노마드님, 살벌한 수익런님, 살벌하게 수익 나고 있어요. 네. 아니, 지난번에 이거 필명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미소돔님 어서 오시고요. 네, 흐름이님, 밤토리님, 멋진 소나무님, 이명희님, 안동부자님, 최희동님 어서 오세요. 미루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한성희님 어서 오세요. 이거 목 늘어난 거 아닌데 새 옷이에요. 네. 내가 목이 이상한가? 마멘포님 어서 오세요. 네. 낫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은 좀 건방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요즘에 내가 좀 건방져도 된 것 같던데. 네, 도도왕비님. 브라운. 네, 어서오세요. 졸졸졸님, 향이아빠님. 어서오시고요. 네. 요즘은 뭐 좀 내가 거만해도 되지. 너는 나의 꽃님, 어서오세요. 네, 여우리님도 반갑습니다. 요즘에 계좌가 좀 거만해지고 있죠, 여러분? 네? 거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운동을 좀 해가지고, 네, 이 운동복을 좀 입어줘야 되잖아요. 네. 계좌가 많이 거만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지 됩니다. 자, 계좌가 왜 거만해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담아왔고 또 열심히 키워왔던 종목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추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네. 자, 중요한 거, 본전 왔어요? 자, 지금이라도 본전 와서 다행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지금이라도 본전 오신 분들, 다행이에요. 아직도 본전 안 오신 분들은 빨리빨리 분발하세요. 시장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800이라는 영역은요, 새로운 영역입니다. 네, 오늘 마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2800포인트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이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네, 그 다음에 위쪽 라인에서 2700이었죠. 네, 여기는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그 다음에 완충 구간 지나서 2800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상승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줘야 돼요. 0으로 시작을 해줘야지만이 이 상승을 온전히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오늘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왜 이거밖에 안 올랐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 거요? 네. 참, 안 되는데. 네. 계좌가, 네, 깁스하고 있어요. 네. 좀 건방지적인 하더라고. 그래서 겸손하게 약간 조정을 좀 받긴 받아야 되는데, 계좌가 계속 살이 찌고는 있습니다. 이게 대형주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가기 좀 어려운 그런 날이라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개별주들의 반등폭도 크지 않았고 막 등락을 거듭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은 좀 떨어지고 이상한 거 새로운 것도 막 올라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은 일괄적으로 뭐 0.1%든 아니면 1%든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괜찮기는 한데 상패일 때 못 팔면은 네, 전문 용어로 엿됐다고 하죠. 네. 자진 상패든 상패든 간에 일단 상장 폐지가 되면 끝인데 시간 외에서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의 거래가 잘 안 되실 건데. 네. 팔면은 이 거래소에서 팔 수가 없어요. 상장 폐지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장외 시장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상패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장외 시장 넘어가는데 자진 상패니까 회사가 사줄지 모르잖아요. 네. 조금 더 있습니다 해가지고 내 것도 좀 사주세요라고 하지 모르니까 회사한테 좀 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거는 이제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이게 상장 폐지가 돼서 장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요, 다시 재상장 시키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번 연도에 상장 폐지됐어. 근데 내년에 될 가능성이 거의 100%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후년도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때 가장 빠르게 재상장했던 게 5년인가? 6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거는 아닙니다. 네,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참고하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 이걸로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실망한다. 또는 삼성전자는, 뭐 이거는 시장이 올라간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공개 매수 신청하셨으면 증권사로 가셔야죠. 공개 매수를 그냥 자동으로 안 해주지 않나요? 네. 공개 매수 신청은 증권사로 직접 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로 직접 가서 처리를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거래소에서 파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셔야죠. 네. 운님 자꾸 찾지 마. 운님은 지금 저거 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문화생활인가? 뭐 그거를 좀 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화생활 하러 가는 사람은 왜 자꾸 불러내려고 그래. 온라인으로 가능하시면, 네,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는데, 글쎄, 네, 그거는 공개 매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네, 증권사 지점을 찾아가야 되니까, 자동으로 해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이고, 그거는 증권사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어차피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삼성전자를 파시면 안 돼. 항상 떨어질 때 더 사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레버리지도 같이 움직이면 된다고 했죠. 레버리지. 레버리지 지금 수익, 오씨, 많이 났잖아, 이거 봐. 벌써부터 여기 그때 레버리지 이게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다 알려드리잖아요. 레버리지는 언제 사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때 팔아먹고 나서 지난번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게 한 400%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서 팔아먹고 그 다음에 새롭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수하기 시작한 데가 언제부터예요? 여기잖아요. 네.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어쨌든 주가가 바닥을 통과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기회가 됩니다. 근데 뭐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지만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네. 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날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시장은 어때요? 더 올라갈 겁니다. 세상에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저 밑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박살날 거라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코스피가 아직도 저기 2400 갈 거라고 기다리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럼 계속 손가락만 빨아야 될게요. 여기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손가락 기다리고 계신 분 계세요? 나는 절대 주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2400 기다리고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 지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3000을 가느냐? 이번 분기에 3000을 가느냐? 어쩌면 이번 달 안에 가느냐? 아직 시간 남아 있어요. 네.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시장 자체는 여기 한 6%밖에 안 올랐잖아요. 하지만 레버리지는 10% 넘게 올랐어요. 이게 2배 뛰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이게
삼성전자가 아무 때나 오르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기가. 시장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보세요. 여기 코스피 시장하고요. 이게 코스피죠. 이거 삼성전자를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시장보다 조금 상승률이 더 높아. 네,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시장을 사는 것보다 삼성전자 사는 게 좋고, 또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건 뭐예요? 레버리지죠.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한다는 쪽에 베팅만 할 수 있다라면, 내가 그쪽으로만 분석을 완벽하게 잡아냈다라면 삼성전자도 사고 레버리지도 사고, 시총 상위 쪽에서 같이 연관된 게 하이닉스도 사는 거고, 하이닉스 오늘도 종가 기준 신고가잖아요. 네, 이러니까 계좌가 안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데도 계좌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왜 신고가인데 왜 계좌가 안 좋아요? 네, 없으니까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요. 떨어질 거예요. 조정 나올 겁니다. 네. 조정이 나올 거니까 조정이 나오면 그 흐름으로 해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내려갈 때 또 뭐 매수를 더 하시든가 아니면 저는 이제 매수할 생각은 없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넘어섰어요. 제가 저의 생각 범위는 넘어섰어요. 이제는 저는 사실 20만 원짜리가 40만 원 간다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뭐 30만 원 간다 30만 원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0만 원짜리 지금 40만 원 간다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40만 원 가면 이게 지금 350조가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800조 900조 가지 않는 이상은 하이닉스가 그렇게 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현대차를 예전에 말씀드릴 때 현대차와 기아차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현대차는 여러분들이 매도하지 않고 가져가지만 기아차는 매도했다가 다시 산 이유가 무엇이냐? 뭐 기말 배당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현대차의 시총을 기아차가 앞설 수가 없다. 그래서 기아보다 현대차의 비중이 더 커요. 기아는 중간에 한번 팔기도 했지만 기아도 이제 우리 성투 ST7에 들어가 있죠. 근데 얘를 앞지르는 경우가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렇게 미쳐버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네. 뭐 자회사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로 들어가고 LG 화학은 이게 2차 전지 소재하고 화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뜯어냈기 때문에 얘가 시총이 더 커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미쳐 있었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지. 이거는 지금 현대차에서 뜯어낸 게 기아는 아니잖아요.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데 현대 쪽에서는 이제 이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를 형이라고 그러고, 네, 기아를 동생이라고 그러죠. 물론 동생이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장의 논리상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몇 번 앞선 적이 있었죠. 앞설 때마다 현대차가 어떻게 했어요? 기아가 현대차 시총 앞지르니까 다음날 바로 땡겨버리죠. 열받아가지고 한 4% 5% 땡기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나 이런 업종이 같이 움직일 때는요. 이 위쪽에 있는 종목과의 시가총액 차이는 유지가 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은 삼성전자와의 이격도가 굉장히 컸기 때문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잘 안 가는 거지만 만약에 하이닉스가 코어까지 쫓아와가지고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삼성전자도 급등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잘 참고해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현대차가 됐든 네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희소식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 ST7을 보유자 이제는 이제 이런 영역을 나누어지긴 할 겁니다. ST7의 보유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 이 사람들의 영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ST7의 보유자들은 2,800이 되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네 요게 생깁니다. 날개 축지 잘 보세요. 어깨 축지 뒤에 보면은 이게 생길 거야. 이게 날개가 룰루랄라 그러면서 이제 시장 올라가 하늘로 가는 거야. 점점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이 큰 놈이 수익이 나오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야. 비중이 큰 놈이 수익이 나오고 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 놈이 더 커졌는데 이게 더 커진대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가치가 이렇게 복리 아시죠? 점점점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도주가 없는 계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뭘로 가야 되냐면 각계전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상승장이 되면 대부분 주가 다 올라갑니다. 상승장이 되면 대부분은 주가가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올라가는 이 장을 이용하셔야지 돼요. 2800포인트는 지금 오늘 찍어준 건 거긴 합니다만은 이 2800포인트라는 구간을 안정화시킬 때까지는 이런 기간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2700포인트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2700 넘어갈 때 3월 말에. 자, 이제는 스타트. 이제는 우리가 제로 포인트에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라커룸에 있다가 운동장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경기를 뛰려는 선수가 라커룸에 있다가 이리 나와서 출발 선상에 뜬 거야. 그 다음에 지금 2800이라는 이 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뭐가 되느냐? 빵! 뭘 하는 거예요? 출발총을 쏜 거지. 빵! 하고 쏜 거예요. 출발! 그리고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게 2800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되는 게 출발선상인데 뭐 바지가 똥꼬에 끼었어. 막 그래가지고 불편해. 뭐 신발끈이 풀어졌어. 막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시간이 여기에요. 네. 왜냐면 출발 이 총을 안 쐈기 때문에 거기서 몸도 좀 풀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 기간이 끝나고 자 이제 전부 다 이제 여기 출발선에서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들어 올렸어 이제 총. 그래서 땅 쐈는데 어떻게 해요? 부정 출발하는 놈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주가가 좀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들어가고 또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와 그래갖고 다시 또 땅 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출발로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부정 출발 또 나오면 너 한 번 더 하면 실격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가 바로 기가 막힌 이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긴장감이 높은 상태에서 주가를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조정을 받겠죠. 이대로 그냥 쭉쭉 가면은 시장에 미칩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얘네들이 이제 본격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구간은 제 생각에는 한 3000포인트면 될 것 같은데 아마 2800에서 3000까지는 쉽게 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쉽게 갑니다, 이제. 네, 쉽게 가요. 그 다음에 이 매물대를 통과하면서 움직이는 거는 이제는, 네, 3000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다 끝나야 돼. 이제는 진짜 본궤도 들어가가지고 출발에 스타트 땅 하고 나서 다다다다다다 뛰다가 이제 안정감 있게 뛰어가는 그런 구간. 즉, 막판 스포트를 위해서 이제 뭔가 페이스 조절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쏘아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매물대 통과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원만한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막판이 다가왔어. 이게 단거리로 끝날지 장거리로 끝날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막판 이제 만약에 5바퀴 도는 거다. 그럼 한 바퀴 정도 남겨놓고부터는 막판 스퍼트 땡기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에 와라락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면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매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떤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2800이라는 포인트를 찍어줬다는 것은 뭐 특정 포인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요거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800에서 여기 3000포인트까지는 어쩌면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3분기 안에 도달할 수 있는 3분기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조정을 한두 번 받더라도 3분기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수치가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거죠. 근데 3000포인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좌에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거기서부터는 정말 답이 없어요. 네. 3000포인트가 됐는데도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냥 본전만 하셔야 돼요. 본전 하시거나 아니면 남들이 100%씩 날 때 나는 한 10%, 20%씩 나거나 그래도 뭐 수익이라서 좋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기회라는 것이 왔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줘야 돼. 주식은요. 상승 이후에 조정이 오기 때문에 이 조정을 버틸려면요. 이 올라갈 때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돼. 즉 100개를 먹고 50개를 토하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지 돈을 번단 말이에요. 이 100개가 다 내 거가 아니에요. 올라갈 때 버는 게.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전부 다 내가 챙겨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그 주도주가 꺾일 때 싹 다 팔아버릴 거거든. 네. 하락장 일단은 나오는 거 보고 천천히 대응하는 거야. 그래서
주가가 꺾일 때, 네, 전부 다 팔을 거예요. 싹 다 팔아가지고 한꺼번에 현금화 시킬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네, 돈 세다가 주무시면 됩니다. 네, 허럴럴럴 하면서 주무시다 되는 겁니다. 매도할 때는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방송에서 벌써부터 막 한 2, 3주 전부터 떠들 거예요. 나 매도했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가끔씩 네, 좀 답답한 게 NC소프트 같은 경우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거 전부 다 제가요. 요 위에서 한 달 넘게 떠드는 거예요. 매도하라고. 응? JYP 엔터도 그때도 8월 달에 여름 한참 더울 때였죠. 여름 달에. 여름에. 이제 한참 매도, 이거 사지 말고 매도하라고 떠들었던 거잖아요.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 기억나실 건데? 네. 여기. 네. 항상 떠듭니다. 네. 저는 이 매도하고 나서 이 수익을 챙기는 구간에 대해서는요. 네. 아주 그냥 저거거든요. 매도하라고 한두 달 이상 떠듭니다. 계속 떠듭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팔아먹을 기회는 충분하니까 너무 조급하실 거 없어. 불안해하실 것도 없습니다. 내가 매도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부터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매도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일찍 팔 거예요. 네, 좀 일찍 팔 거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포스코 홀딩스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매도한 자리부터 해서 가지고 한 두 달 정도 매도 시점 나왔어요. 저는 59만, 60만 원에 59만 원이죠. 59만 원 여기서 팔았지만 그거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한 두 달 정도 유지했잖아요.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거지만 이거 100% 먹고 팔았죠? 네.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예요. 네. LS 일렉트릭도 지금 우리가 다 팔아먹은 거지만 내가 단기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전량 팝니다. 추세가 좀 꺾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여기서 팔았나요? 네. 대충 팔았는데 뭐 매도할 기회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지? 카카오 들어간 초콜릿도 먹지 말라 그랬지.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투사가 그때 매도했는데 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파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팔고 나서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약간 이제 그런 뭐 안티성 발언이나 이런 걸 듣는 이유는 내가 팔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서예요.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결과는 항상 똑같죠. 네. 내려가는 건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추세라는 것들은요. 크게 봤을 때 변화가 생기면 무조건 반대 개념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 상대성 이론이야.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잖아, 내가. 한국의 코리안 아인슈타인. 그래서 주식에도 상대성 이론을 적용시키란 상대성. 네? 내가 좋으면 누군가는 울고 있겠지. 이런 상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자, 좋았던 시절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되는 개념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게 다 해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써니전자 이런 것도 봐봐요. 써니전자 이거 뭐 지금 이거 아직 갖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아직도 안철수의 희망을 보고 계신 분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냅다 팔아버리죠. 제가 솔직히 이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네, 세네 번? 네, 세네 번 정도 됐죠. 다 수익 내고 팔긴 했거든요. 근데 고생을 더럽게 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봐준 게 저거였잖아요. 지난 대선. 여기 2023년 대선이었는데, 그때 이게 올라올 때 팔아먹었지. 왜냐면 이건 아니야. 이제부터는 아닌 것 같아. 네. 써니. 네.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 팔아먹을 때는요, 번개같이 팔아먹어야 되는 거지만,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네, 팔고 나서도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네. 뭐, 근데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고, 올라가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매도하는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네, 그냥, 뭐, 저도 100%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ST7에 대한 매도는 네, 뭐 한날 한시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네, 그 비슷한 즈음에서 대체적으로 매도가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미친 듯이 떠들어요. 네. 이거 봐. 수익 엄청났죠? 네, 그러면서 네, 막 목에 깁스하고 나타나가지고 팔아먹으면 이제 확정 수익이 되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저의 발가락만 보게 되실 거예요. 카메라에 발가락 이렇게 나와가지고 까딱까딱 하면서 네 발가락 이렇게 그림 그릴 거야 이렇게 손가락 가이처럼 이게 눈 그려가지고 아우 그냥 뭐 네 누워서 방송하는 중이야 네 이렇게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네 그거 까딱까딱까딱 네 허럴럴럴럴러 이렇게 방송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약 올라하지 마시고 그때 적당히 파시면 돼요. 네.
근데 시장은 아직 멀었어요. 응? 시장은 아직 멀었습니다. 더 많이 가야 되니까 더 오랫동안 더 장기간에 걸친 상승을 분명히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우리가 최대한 잘 이용해 보자고요. 2800포인트 도달했지만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막 가겠죠? 이렇게, 이게 절대 아닙니다. 가면서 진통을 겪겠죠. 하지만, 네, 지금 여기 2700, 요 기간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상승 포인트가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900 찍어. 뭐 이번 달에 2900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음 주 목표가 2900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여기까지 올리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3000까지 가는 거는요. 시장 7% 정도만 올라가면 돼요. 7%. 7%면요.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6월 지금 요 한 달 동안 올라온 거 있잖아요. 6월 첫날 여기 5월 말 여기부터 요만큼 올라온 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니라 이 얘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현대 인도 IPO 하는 거라고 현대차를 매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무슨 상관? 생각해 봅시다. 네. 인도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왜 팔아야 될까요, 현대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없으면 팔 이유도 없죠? 네. 인도 IPO는 호재인데 왜 현대를 왜 팔아야 될까요? 자, 주식을 매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네? 주식을 내가 왜 팔아야 되지? 라는 생각. 삼성전자를 내가 왜 팔아야 되지? 근데 삼성전자를 팔아먹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첫 번째, 지겨워서. 지겨워서. 손실이 복구돼서. 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아닙니까? 네. 지겨워서 손실이 복구돼서. 근데 지겹다는 것과 손실이 복구됐다는 것이 기업을 매도해야 되는 이유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안 되지. 호재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볼까? 현대차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렸어요. 이거 많이 오른 건가? 27만 원에서 호재가 나왔죠? 네. 지금 28만 5천 원, 15,000원 올랐거든요. 15,500원 올랐네. 반영이 됐을까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을 그것이 과연 꺾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올랐네. 네, 올랐어요. 네. 근데 15,500원 먹으려고 내가 현대차를 산 건 아니었을 텐데. 그죠? 몇 프로 올랐어요? 한 3% 올랐나요? 얼마나 돼요? 한 5% 올랐구나. 제법 올랐네. 한 6%? 네. 5%, 5.5%? 네. 어유 많이 올랐네. 그냥 팔아먹을까요? 네. 5% 먹으려고 주식하진 않죠. 네.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현대차. 역사상 신고가예요. 네. 흐름이 지속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시면 됩니다. 상승이 지속되고 있을 때는요, 매도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도는 상승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추세가 지금 정배열이 아니에요? 우상향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냅둬요, 그냥. 네. 나는 그냥 냅두는 거지. 난 팔고 싶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 ST7에 대해서는 저는 매도할 생각이 진짜 눈꽃만큼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네. 근데 뭐 여러분들은 이 정도 수익이면 난 만족해요라고 해서 매도하셔야겠다. 나는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에 저는 네 말리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나는 팔아먹고 다른 거 할랍니다. 네 성투사 ST7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우면 파시는 거지 뭐. 근데 나중에 견뎌야 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견뎌야 돼. 어떤 걸? 요거에 대해서 견뎌야 돼. 팔았다고 요요요요 그거에 대해서 견뎌야 돼. 그것만 견딜 수 있으면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약속해 드립니다. 반드시 제가 놀려 먹습니다.
팔았다고라고라오. 네,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네, 견딜 수 있으시면 뭐, 네. 네. 역사상 신고가는요, 물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 물린 사람이 없다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물린 사람이 있는 공간이 유식한 말로 매물대 아닙니까? 그죠? 네, 매물대잖아요. 매물대가 물린 사람이 잔뜩 있는 공간이야. 그러면 매물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물린 사람들은 팔고 나갈 수도 있고요. 야,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더 사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주가가 더 상승하는 것을 보고서 더 살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역사상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물린 사람이 없어. 물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식당에 간다 이거야. 식당에 갔는데 일반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해요? 뭐 고기 1인분 주세요. 네. 아니면은 뭐 샤브샤브 1인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뭐 내가 먹을 정도만 시켜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뷔페를 간다 생각해요. 뷔페를 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건 얘기를 좀 다르게 해야 되나? 요거 때는 그냥 마음껏 퍼다 먹잖아요. 그죠? 네. 이건 제한이 걸린 거고 이건 제한이 안 걸린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뷔페 같은 경우는 음식이 많지만 여기서 맛있는 음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떨어져 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달려들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양이 많아. 그러면은 괜찮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뭔가 수익을 내고 있는 과정이고 매도에 대한 압박이 없어요. 수익이 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허리띠 풀어놓고 뷔페 온 것처럼 그냥 네 잔뜩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 역사적 신고가라는 것은 위쪽에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몰라. 네. 그 다음은 팔아먹는 애들이 생기겠죠. 근데 누가 팔아먹어야지 시장이 바뀝니까? 누가 팔아야 시장이 바뀌어? 자,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은 와 수익이다 좋아요. 일단 안 팔고 버티죠. 네, 안 팔고 버텨. 더 가자 해가지고 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이쯤 하면 됐어라고 덩어리 큰 놈들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미쳐버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죠? 아주 멍충이들 왜 팔지? 나한테 줘. 그래가지고 막 더 사요. 이때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신고가가 나온 주식들은요, 이런 그 큰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얌전하게 꺾이는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돕니다. 왜냐면 매도를 한꺼번에 팔 수가 없어요. 매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매수를 많이 했어. 매수를 많이 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서 팔아먹으면, 자, 내가 지금 한 20% 수익 내고 팔아야 되겠어. 또는 뭐 한 200% 수익 내고 팔아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한 거를 한꺼번에 팔아먹는다. 자,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수조 원의 자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차익 실현을 위해서 한꺼번에 팔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 올라가고 15% 내려가겠죠. 매도는 그런 거거든요. 5% 올라가고 15%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5% 수익 내려고 매도 쳤다가 마이너스 10%를 견딜 수가 있겠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티가 안 나게 조금 파는 거예요. 대신에 매수도 줄겠죠? 매수는 줄고 매도는 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밑에서 매집할 때는 많이 사고 조금 팔고, 위에서 팔 때는 많이 팔고 조금 사고. 티 안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은 대형주일수록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매도할 여유가. 그래서 꼭지점을 보고 내려와서 움직일 때 팔아먹으면 거의 대부분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꼭지에서 매도하겠다는 생각만 버리시면 적당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챙기실 수가 있어요. 아직은 멀었다. 자, 이런 거 급하게 올라가는 거 아직 본 적 없죠? 대부분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갑니다. 끝날 때 되면 급하게 올라가요. 미쳐요. 대신에 저렇게 올라갈 때 수급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사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안 사. 오히려 팔고 있죠. 네.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게 반도체 자동차예요. 1등은 삼성전자 가장 많이 사는 거고요. 2등이 하이닉스예요. 3등이 현대차죠. 그냥 전차 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괜히 토마스, 뭐 제임스, 뭐 이런 네, 수잔, 뭐 이런 애들, 네, 자넷,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네, 어설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 영어도 되게 잘하지 모르잖아. 할롱? 네. 벌써부터 발음이 다르죠. 할롱롱롱롱? 네. 딱 그러면 그냥 긴장한다고. 야, 니네 뭐 사냐? 네, 딱 뭐, 네, 딱, 네. 외국인들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많죠? 더 고민 중인 사람들은 수익이 조금 발생했는데 팔까 말까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다시 돌아가 생각합시다. 과거로 회귀해 봅시다. 빨리 감기 해볼까? 이거부터 돌아갔어요. 과거로 돌아갔어요. 자, 여기 돌아왔어요. 삼성전자가 9만 원을 찍고 역사상 신고가의 뉴스가 막 나왔어. 팔겠다는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매도에 대한 생각을 눈꽃만큼이라도 했다. 성취자밖에 없을걸? 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도를 준비했거든요. 자,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움직일 때, 네, 바다가 잡을 때 그때 팔겠다 이 얘기야. 네? 배감기 한 거예요. 빨리 감기 아니고. 네. 빨리 감기는 좀 달라요. 대감기는 이건 아주 그냥 새치열을 잘라버려야 되는. 자, 팔아먹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삼성전자 못 사서 안달이었잖아. 10만 전자 뭐 10만 전자 기도문 3전 기도문 나왔나? 네? 3전 기도문 나오고 뉴스에 2800 돌파 얘기 나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국장은 그래도 안 돼. 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누가 삽니까? 누가 샀어요? 누가 산대요? 개인들 들어온 사람 없어요. 삼성전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살려고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네? 하이닉스 살려고 들어온 사람 없어요. 매수 안 합니다. 삼전 기도문. 3만 전자에서와 같이 10만 전자에서도 그 뜻을 뭐 이루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지? 용인에 계신, 네, 이재용 회장님 뭐 그랬던가? 그 삼전 기도문 기억 안 나요? 네. 매도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게 상투야.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걱정거리가 계속 들어옵니다. 네. 하이닉스도 제가 그때 8만 원대 떨어질 때도 그 얘기 해드리면서 내가 쫄지 말고 매수하라고 우리가 8만 원대 솔선수반 매수했던 거 아닙니까? 뒤질 것 같았잖아. 7만 3천 원까지 떨어져요. 막, 와, 씨. 그냥 사는 거야. 이런 거는. 네. 왜? 이미 우리는 앞날을 다 보고 있었죠. 어떤 앞날이요? 내가 뭐 붕해는 아니잖아. 나는 다 보여. 막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지. 붕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었어? 시장이 바닥이라는 신호를 우리한테 많이 줬죠. 이 바닥 신호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의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해드릴 거 없겠지만, 네. 신호가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네.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제가 예를 딱 들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콕 집어드렸죠. 전차 군단입니다. 이 부분들 보시고요. 지금은 하이닉스는 약간 흥분한 감은 있는데 여전히 개인들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개인들이 들어오면 더 미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40만 원을 갈 수도 있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시총 1위로 올라섰잖아요. 엔비디아가 어디선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요. 네? 이거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됐는데 요런 흐름 속에서도 미국의 큰 손이 또 한 15조 원 정도 엔비디아 더 매수한다고? 근데 엔비디아도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 칩, AI 칩을 엔비디아 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다 쓰고 나면 물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또 새로운 걸 쓰게 되겠지만 다 쓰고 나면 일단 수요가 줄겠죠. 지금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새로운 걸 만들려니까 AI 칩이 대량으로 많이 필요한 거고 나중에는 뭐 다른 데서도 AI 칩 나오고 비슷한 성능 애들 나오고 뭐 대충 쌤쌤이도 비슷하게 가면은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시장의 왕좌를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됐을 때는 이제 슬슬 실적 피크라든지 등등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2000 하여튼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내년에도 뭐 이렇게 뭐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계속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 ST7에 대한 매도는 없어요.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50만 원 갔는데요? 더 가라고 하지. 네. 올해 안에 50만 원 달성했다. 더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정 쫄리면은 이제 원금만 빼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일단 올해 물량도 없고 내년도 물량도 없는 상태에서 올해 상투가 나간다. 이건 없습니다. 불과 2달 전이었어요? 3달 전이었어요. AI 끝났다고. 삼성전자 내려갈 때 삼성전자 팔으라고 또 한 사람들 많았지. 이럴 때였던가요? 네, 이때였던 것 같다. 네, AI 끝났다. 그거 나오자마자 그냥 급등이야. 또 급등해서 막 사람들이 우와 하고 달려드니까 86,000원에 산 사람이 있었다고? 그냥 또 급락이야. 또 못 살겠다 팔아보니까 또 급등이야. 근데 여러분들 매매를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내려갈 때만 내가 계속 샀다면 어떨까? 내려갈 때만 내가 계속 샀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려갈 때마다 계속 샀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로 마이너스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매수를 여기서부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던 자리들. 이 자리마다 내가 다 매수했다 보면 돼요. 그냥 이럴 때마다 매수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내가 매수 문자를 다 보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만 하시면 사실 삼성전자로 손해 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러면 아니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시장이 지금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도 몇 번째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요 박스권에서 또는 이렇게 밑에 처박힐 때 내가 분명히 그 얘기 드렸죠.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인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그냥 박스권이니까 좀 떨어질 수 있다. 26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거는 뭐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시세가 하락으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여기서 떨어지는 건 어떤 게 떨어질까? 삼성전자를 특정 가격대 밑으로 떨굴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이 샀잖아요. 많이 샀다고. 특정 가격대 떨구면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일정 구간까지 내려갈 수는 있지만 특정하게 많이 떨굴 수가 없어요. 2,800원 찍은 마당에서 2,600까지 가려면 삼성전자가 처박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내려가더라도 뭔가가 더 빠진 놈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얘가 누구라고? 2차 전지일 수 있다는 얘기지. 휴주 집단에서 지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애는 누구야?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 떨어지면 됩니다. 그럼 다른 애들은 버틸 수가 있어요. 얘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도 얘는 마이너스 한 5% 나왔다. 그러면은 시장은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많이 올리고 싶지 않아. 근데 종목은 올리고 싶어. 그러면 반도체 올리고 자동차 올리고 2차 전지 떨구면 돼요. 반대로 반도체 자동차 떨구고 2차 전지 올리면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버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요, 지금은 이제 많이 빠질 수 있는 단계는 없다고 봐야 돼요. 뭐 금리 인하 이야기가 또 어쩌고 저쩌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인식에 대해서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밑으로 처박히는 형태의 조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2600이라면은요, 저점을 깨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추세를 봐서는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2700포인트 또는 2600 여기 한 6, 70 정도 되는 게 JUNGSHIK SHIN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신정신님 슈퍼챗팅 고맙습니다. 여기 2680, 2700 요 정도가 저는 한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아래쪽으로 보는 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네. 여기 2300 올 때도 얘기해드렸고, 2400 될 때도 말씀드렸고, 2500 때도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나면 이 자리는 안 온다. 이게 뭐다? 상승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갑자기 뭐 러시아가 북한이랑 붙어가지고 어디 전쟁을 치러간다.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든 재료, 지금 올해 안에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시장이
전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형태의 무서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너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만 더 가든 뭐만 더 가든 그거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거지. 이 반도체가 또 조정을 받으면 또 애매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늘은 보니까 2차전지는 다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혼자서 나홀로 독야 청청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만 일단 집중이 되고 있어요. 수급도 일단은 반도체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수에 대한 포지션은 이제 큰 포인트는 별로 없어요. 네. 선물 만기는 이제 9월입니다. 9월이기 때문에 이제 큰 만기는 지났기 때문에요. 특별한 거 없고 뭐 옵션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뭐 장난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작은 변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7월 달에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번 뺄 수는 있겠지. 자, 실적 이야기가 7월에 나올 거예요. 7월, 한 8일? 네, 7월 8일 정도 나오려나요? 하여튼 7월 초가 되면 이제 나올 거예요. 7월 초에 나올 건데, 7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기 전에 이럴 수 있겠죠. 올라가다가 한번 빼가지고, 네. 그 다음에 실적 나올 때쯤 해가지고 또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계속 가가지고 아주 땡겨버릴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확실한 거는 실적을 기준점으로 해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아요.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아요. 3분기보다 4분기가 좋거든요. 조정 가능성 이것 때문에 팔았다가 엿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안 해요, 그런 거. 주도주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기아만 한번 했었는데요. 현대차도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못 산다고. 내가 여기서 조정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안하고 안 팔고 조정을 받고 내가 내려올 때 더 사겠습니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제가 21만 원 정도까지 22만 원 아래쪽을 노리긴 했어요. 근데 21만 원까지는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안 들어와. 왜냐면 강한 장에서는. 근데 내가 생각해봐요. 21만 원 노리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팔았어. 그래가지고 현금 딱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가 이게 들어왔어요. 22만 원 조금 내려가서 21만 9천 원만 이렇게 나왔어요. 21만 원 난 노리고 있어. 그럼 안 사겠죠. 안 사고 하루 더 기다렸더니 올라가 버렸네? 22만 원 위로 넘어갔어. 어? 마음을 바꿔서 사야 되는데 안 사요. 더 올라가죠. 아, 비싸졌네. 안 사. 내려가죠. 더 내려가다 안 사. 올라가면 비싸서 안 사. 내려가면 더 내려갈까봐 안 사. 올라가면 비싸서 안 사. 내려가면 더 내려갈까봐 안 사. 올라가면 비싸서 안 사. 내려가면 더 내려갈까봐 안 사. 계속 이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야. 안녕. 이렇게 된 거죠.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네. 하이닉스도 안 파는 이유는 그게 계속 저는 팔지 않고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거 보고 더 삽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네. 그럼 62선까지 붙어주는 조정이 그동안 나왔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 그냥 가? 아, 팔았는데. 야, 뭐야. 내가 판 가격도 높은데 이제 못 사. 내려갔어. 내가 그때 판 가격이 비슷해. 못 사. 못 사. 왜 못 사? 못 사. 못 사. 못 사가 되는 겁니다. 못 사요. 못 사라.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팔고서 다시 사, 여기 86,000원 팔고 다시 사면 어떨까요? 못 사, 무서워, 못 사. 그러다가, 하는 순간 올라가죠? 81,000원이 돼버렸어. 아이, 못 사잖아. 못 산다고. 지금이라도 사면 좋겠지만, 겁나지, 왠지. 왠지 겁나. 이거 지금 말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참 쉽죠? 이거는 밥 아저씨 이야기고, 네? 밥 아저씨 이야기야. 밥 아저씨가 이렇게 그림, 이렇게 나무, 이렇게, 그 나무 하나 그릴게요. 참 쉽죠? 여기다가 이렇게 찍찍찍찍찍찍 해놓고, 이제, 강물이 흘러가요. 참 쉽죠? 쉽기는, 다 그냥,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돈 얼마나 갖다 버렸는지 아십니까? 저도 스케치북에다가 그거 그림 그리겠다고 유화 물감 사가지고 지랄하다가 엄마한테 쳐맞았잖아. 근데 그림을 그래서 못하나 봐.
밥 아저씨가 그 그린 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쥐뿔 대기는 개뿔이 되냐 그게? 안 돼, 안 된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백호님 백호님 슈퍼챗팅 고마워요.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승 감사합니다. 밥 아저씨 몰라요? 이게 참 쉬워 보이는데요. 이게 하면 좋지, 좋아.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네. 밥 아저씨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그림만 좀 그려줘도, 아, 그럼 좋아. 좋은데, 그게 되냐고,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길게 보고, 그냥 더 사는 거야. 맞죠? 알았어. 내가 이때 수익 더 못 낸 거, 여기서 더 사가지고 수익 비중을 더 뚱뚱하게 해가지고 더 많이 먹을게. 더 많이 먹을게. 더 많이 먹을게. 이렇게 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상승 기조를 탔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시면 아마 이번 랠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2023년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의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오랫동안. 그 후로 오랫동안 뭐지? 그거는 신승원 노래잖아. 아무튼 네? 이 기회를 지금 놓치신 분들이 많다고. 근데 생각보다. 왜냐면 기회는 어떻게 돼요? 소녀처럼 다가왔다가 아, 몰라 몰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토끼처럼 가버린다가 깡총 그러고 뛰어가요. 이거 가버려. 없어. 그냥 막 기다려 죽었지? 그랬는데 없어. 요 잠깐만 있어봐. 하면 그래놓고 이제 야 뭐 엄마한테 오늘 집에 안 들어간다고 전화하고 있는데 벌써 가버렸지. 네? 신승훈 장가간 건 모르겠네요. 네. 여기 소녀가 있어. 어지러워요. 그랬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주머니 속에 뭘 넣고 다니려 했어. 네? 풍선 같은 거 좀 넣어놓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네? 아무튼 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하여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잡아야 돼. 기회를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이후의 상황을 도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걸? 그런가? 네. 아무튼 근데 이 여기 시점에서 일단은 뭐 아무것도 뭐안 됐어. 나는 뭐 그냥 그대로야라고 하더라도 딱 하고 다른 건 뭡니까? 네? 딱 하고 다른 건 깡총. 네. 하하하. 웃겼어요. 네. 칭찬합니다. 내가 뭔 말 하다 말았어. 씨. 그리고 여기서 놓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가 이때 구간보다는 지금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보다는 좋을 거 아니에요. 계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ST7이 없어도 마찬가지야. ST7이 없어도 이때보다는 계좌가 좋아졌을 거 아니야. 이때 마이너스 한 30%좀 나왔을 건데, 평균적으로, 그죠? 한 40% 나왔을 수도 있고요. 네. 마이너스 40% 나왔다. 지금도 마이너스 40%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마이너스 한 20쯤 돼 있을 수는 아닌가? 네? 어떨까요? 좋아졌죠?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좋아져야 돼요.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거지. 시장이 몇 프로나 올랐는데. 코스피 지수가 바닥에서부터 벌써 20% 올랐잖아요. 그럼 적어도 시장만큼 올랐어야 되잖아요. 게다가 20%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네. 마이너스 40%니까 올라가려면 거의 한 80% 정도 올라가야 되죠. 네. 쉽진 않죠. 쉽지 않아서 20% 올라간다고 해서 뭐 택도 없겠지만 계좌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계좌가 그럴 리가 없는 내 계좌가 그냥 하찮아 보이고 그냥 놀림거리밖에 없었던 그냥 매우 겸손하던 나의 계좌가 어느 날부턴가 딱 뒤로 제끼고 앉아가지고 거만해지고 있어. 뭔가 좋아지고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 자식이 뭐가 있네? 네. 그 계좌가 좋아져야 돼요. 좋아지면 되죠. 근데 좋아지지 않았다는 분들은 지금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네? 좋아지고 있어요. 무조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네, 이런 극한의 아주 그냥 시너지를 왕창 낼 수 있는 그런 초대박의 기회는 지금은 없을 수 있지만 이제 대박 말고 중박을 터뜨리러 가자.
대신에 근데 이게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많이 사서 수익을 많이 내자라는 주의였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중소형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중은 많이 실으면 안 돼요. 비중은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골고루 담아주면 돼. 그게 이번에 상승장에서 나오는 전략입니다. 특강을 들으세요. 7월 23일입니다. 이미 돈 다 써가지고 뭐 그거 특강 들을 돈도 없다. 안 돼. 네. 그 다음에 뭐 구성할 것도 없다. 안 돼. 네. 그 이상하다는 유진투자증권도 지난 특강 종목인데 오늘 급등을 해버리잖아. 희한하죠. 유진투자 같은 게 어떻게 급등을 할까? 참 이런 것도 급등하면 웃겨요. 그죠? 근데 요런 것들에 대한 포지션들을 우리가 배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이제는 네, 이 ST7에만 이제 집중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 갖고 있는 거고 너무 멀리 간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실 수 없겠습니다만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 종목을 이제 구축을 하실 때가 됐죠. 뭘 하나를 사시더라도 이제는 많은 비중보다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 포트를 구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상승하는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주도주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주도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도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2차전지요. 큰일 납니다. 주도주가 2차전지요. 큰일 납니다. 네. 다른 것도 다 올랐는데요. 최원님. 다른 거 내가 지금 특강 종목을 다 읊을 수는 없지만 어지간해선 다 많이 올랐는데 네. 유진투자 바로 다음에 있었던 게 DB손해보험인데 이것도 많이 올랐는데요. 또 뭐 있었지? 다 불어 그냥 여기서 그냥 오늘 네? 안 오른 것도 있지. 안 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지나가 보면 괜찮아. 맞아. 세진중공업도 신고가야. 네. 이것도 신고가죠. 네, 신고가. 7월 23일부터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매도요. 네. 매도 이야기 분명히 해드릴 거예요. 매도 이야기 분명히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포트를 이제 구축하게 되실 거예요. 2800포인트는, 네, 이제 안정화 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로 직전 특강입니다. 처음 들으시면은, 어떡하지? 바로 직전. 바로 그냥 4월달 특강입니다. 4월달이요. 네. 근데 왜 처음 들을까? 네, 3월 달 거 뭐 작년 거 이런 거 다 날라갔어. 그러니까 4월 달 특강입니다. 네. 시장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에 맞는 그런 전략만 세우시면 돼요. 이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주도주 그다음에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제 이런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 이제는 종목의 비중이 조금 작게 들어가겠지만 퍼센테이지는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죠. 왜냐면 상승장에 왔을 때는 수익률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갑자기 뭐 한 10% 20%막 갑자기 뛴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약간의 좀 중단기로 섞을 수 있는 또는 이제 흐름이 계속 좋아지면 더 많이 갈 수 있는 것도 생기겠고요. 2020년도 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에는요, 그냥 하면 그냥 100% 나오는 뭐 그런 장은, 뭐 당장은 안 나옵니다. 당장은 안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놓는 거야. 그러면 언제부터요? 우리가 조금 더 올라서 뭐 3,000포인트 때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관여하는 움직임이 생겼을 때 시장은 이렇게 그냥 안 죽어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끝자락쯤 가게 돼서 자기들이 팔아먹을 때쯤 되면은요, 매도는 나오는데 좋은 호재가 계속 나와서 주가가 막 올라가. 근데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팔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그때 파시면 돼요. 그때는 제가 매도를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멀리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달라졌다는 것만 꼭 기억하세요. 꼭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주도주를 매도하시면, 지금 주도주를 매도하시면, 여러분들은, 네. 글쎄요.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라나요? 주도주는 왜 우리가 가져가느냐? 시장의 방향도 생각해야 되지만 얘네들은 대장이란 말이에요. 대장주.
대장주요. 얘네가 대형주이고 대형주이기 때문에 얘들은 상승과 하락이 그렇게까지 살벌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꾸준하게 올라가죠. 느리지만. 근데 상승률은 개별주가 400% 오를 때 얘들은 한 100% 올라요. 그래서 얘에다가 비중을 2배, 3배씩 많이 싫다고 한 얘기는 그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아직 안 내려갔잖아요. 금리가 아직 안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금융주 섹터를 뭐 저거 뭐야 밸류업인가 지랄인가 한다 해가지고 더 사더라고. 근데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융주들이 잘 나가는 꼴은 못 봤어요. 네. 내려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네. 바이오 쪽은 관심이 없는데요. 저는 바이오는 안 봅니다. 바이오는 잘 안 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산 것도 수익 나다가 손실로 전환됐어. 개 짜증나고 있어요, 지금. 그 바이오 쪽은 저는 웬만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바이오는요, 장 좋을 때 그냥 하세요. 장 좋을 때 하시면은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좋아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움직일 때 그때 조금 건드려주면은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대장을 왜 찾고 있어? 네.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죠? 네. 잘 나가는 쪽에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거 중간에 팔지 말고, 조정이 나오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또 올라가서 신고가 내줍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네. 레버리지요? 레버리지는 금융투자교육원에 가시면, 네. 일어닝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1시간짜리 3,000원. 네. 아니, 몇 번을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 물어보는겨. 왜 그러는겨? 빨리 적어놔요. 아시겠죠? 네. 대장 몰라. 삥뿡찌찡님 몰라. 가서 거기 여행주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네. 몰라. 매수하려면 알 수 있는 거고 그 ETF밖에 없는데 나는. 네. 방송이 망입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가는 종목들의 업종을 생각하시라고. 네? 안 가는 업종을 생각해봐. 안 가는 업종들. 지금 안 가는 업종들은 왜 안 갈까요? 안 가는 업종은 왜 안 가는겨? 왜? 왜 안 갈까요? 되지 않은 거지. 그죠? 건설주가 날아갈 때입니까? 아니죠. 또는 뭐 리오프닝이 날아갈 때입니까? 아직 아니잖아. 왜 아닐까요? 금리가 높지 않요 아직.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시장에 뭔가 돈이 들어와서 뭔가 소비가 늘어나고 아이고 살만하다. 이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원래는 올해 초반부터 돼야 되는데 이게 지랄하고 뒤로 밀려났잖아. 금리 인상이 계속 금리 동결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고금리가 유지되죠.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그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이게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때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밀려났으니까 밀려난 만큼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망인가요가 아니라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런 답이 나와야지. 그죠? 망이 아니라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지금 걔네들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더 빠질 게 뭐가 있겠어? 현대건설이니 뭐 이런 것들 뭐 더 빠질 게 뭐가 있겠어? 여기서 뭐 빠져봤자 지가 거기서 거기지 뭐. 네, 여기 왔다리 갔다리 그냥 계속 하는겨 그냥. 지가 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좌에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무서운 애들은 위에서 막 떨어지고 있는 애들이 무서운 거지. 이 밑바닥까지 다 쳐 내려온 애들이 지들이 뭐 해봤자 지금보다 업황이 더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개세건설도 마찬가지야. 개세건설도 뭐 그렇게 뭐 이거 더 빠질 게 뭐가 있어? 더 빠질 게 없어 이제. 안 가니까 싫은 거지. 그죠? 안 가니까 열받는 거지. 이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열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이씨 나는 SC7도 없는데 저 썩을 놈들이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왜 안 가는 거야? 이래 열받는 거지. 이게 뭐 이게 여기 여러분들 계좌를 파먹고 있습니까? 돈 먹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얘네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지금 문제는 네이버 같은 애들이 문제인 거지. 얘네들은 지금 끝을 간 데를 모르고 떨어지고 있잖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뭐 NC 소프트 이런 건 문제지. 이런 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락 곡선 이런 거는 어디가 바닥이요? 이거 모르겠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지. 뭐 건설주도 이상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 때가 오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냐? 금리 인하 좀 되고 집값 좀 내려가고 안정화 좀 되고 활성화 좀 되고 소비 좀 늘어나고 그러면 다 올라가요. 그게 당장은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 시장을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이게 못 가니까 열받네가 아니라 너 언제 갈래라고 물어봐. 그러면은 나 언제쯤 갑니다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네. 그 조건들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걔네들은 더 살 필요도 없고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수익을 내준 애들은 다른 쪽에 있으니까. 여차에서 걔네들이 안 올라오고 이대로 묻혀버린다? 그러면은 뭐 수익 난 걸로 해가지고 퉁쳐가지고 그냥 팔아먹고 끝내면 되지. 그죠? 아시겠죠? 참 쉽죠? 주식은 쉽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황적인 부분들이 안 따라오거나 또는 업황은 괜찮은데 종목이 지랄이거나 이런 것들은 이 추세라든지 상황을 보고서 얘가 좋아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계속 타진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붕알이 나왔는지 자랄이 나왔는지 문알이 나왔는지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네?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그냥 시장이 움직일 때 이렇게 하면 합시다. 네. 시장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애들 찾으세요. 오늘 누구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놈이 대장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만 갑시다. 네. 아,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자꾸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냥, 네. 그걸 찾고 있는겨. 네. 그냥 요 앞에 그냥 번화가 막 그냥 좋은 데가 많은데 그 뒷골목에 가가지고 그냥, 네. 어디 뭐 맛있는 데가 없나? 맛집은 뒷골목에 이슈 뭐 앞에 가서 먹어. 그냥 맛있는 데 가서. 네. 아시겠죠? 네. 자, 잘 되는 걸로 수익 많이 내시고, 이제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좋아집니다. 더 좋아질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외되지 마시고, 탈락하지도 마시고, 꽉 붙잡고 가십시오. 더 많은 기쁨을 안겨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도 좋은 장을 기대하면서요. 내일도 신고가 한번 가자고요. 내일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좋을 것 같아요. 내일까지 2,800 팍 넘겨 빡 해주면 이제 딱딱빡빡 네 그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살려봤다면은 내일은 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기분이 좋았잖아요. 올라서. 그 내일은 바로 그냥 네 봤죠? 그러면서 툭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주가 빠지더라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아 이것이 그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고요. 마치러 갑니다. 고맙습니다.